어떤 계절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저는 여름을 가장 좋아합니다. 각각의 계절마다 장점과 단점이 다 있겠지만 저는 추운 계절들보다는 여름의 활기, 여름의 고요함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찬바람이 불면 묘하게 우울해지는 감정을 느끼는데 오늘은 그 우울함을 타파하고자 조금 남은 여름을 붙잡아 보려고 합니다. 그 방법은 마지막 남은 여름에 가장 잘 어울리는 책들을 골라 읽는 것입니다. 또 읽은 책들을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할 책들은 한여름보다는 지금과 같은 아주 깊은 늦여름에 더 잘 어울리는 책들입니다. 처음 소개해드릴 책은 마침내 멸망하는 여름, 정시인의 시집입니다. 여름의 상징은 그 자체로 청춘이잖아요. 그러나 그 청춘의 시간은 다 지나기 마련이고 그러고 나면 후회와 아쉬운 감정들이 많이 남기 마련인 것 같아요. 이 시집은 지나가버린 여름들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가득 담은 시집입니다. 여름은 또 다시 오겠지만 그럴 걸 알지만 그래도 지나가버린 시간들은 너무 아쉬우니까 특히 첫사랑,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때만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에 대한 감정들을 응시하고 바라보는 책입니다. 가보지 못했던 시기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 지나왔던 그런 시기에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을 응시하고 묘사한 시들이 많아서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지나가버린 시간들에 대한 감정을 공유하고 추억하면서 감정들, 좀 먹먹한 감정들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감정 해소의 시작은 일단 인정하는 거니까 생애 마지막 여름이 아닐 걸 알지만 그 여름이 가는 것이 아쉬운 저의 감정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 시집은 안개가 낀 새벽 시간에 읽으면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다음은 브릴리언트 블루, 함지성 작가님의 소설입니다. 저는 원래 여행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특히 더운 여름에 여행을 떠난다는 건 생각만 해도 힘든 일이라 여름 휴가를 당연하게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이렇게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마음이 좀 싱숭생숭해지는 것 때문인지 여행이 조금 생각나기도 하는데 또 여름 휴가를 갈 수 있는 날들은 지났기 때문에 이제 떠날 순 없잖아요. 그런 지금 딱 읽고 싶은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인 수키라는 인물이 살고 있는 곳은 뉴욕이고 그리고 또 그런 수키가 잊을 수 없는 여행지라고 생각하는 곳이 프랑스 남부의 엑상프로방스라는 곳인데요. 그곳에 대한 추억을 그리는 이야기들로 이루었기 때문에 읽다 보면 이국적인 그곳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엑상프로방스의 좋고 행복했던 기억과 사람들을 잔뜩 만들어 두었다가 다시 그곳에 가서 찾아보는 수키의 여정을 그리는 그런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수키는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 돌아와서 정말 바라는 것을 찾게 되는데요. 전 그걸 보면서 상황과 사람은 다 바뀌기 마련이라는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살면서도 정말 변하지 않는 어떤 것을 찾아 헤매는 과정은 의미가 있다는 그런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뭔가 변하지 않는 것을 찾아 헤매는 그런 여정들, 변화들을 찾아 떠나보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해변가에서 햇빛을 쬐는 그런 엑상프로방스의 여행이 가득 담겨있기 때문에 해가 잘 드는 낮에 읽으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 책은 여름은 오래 그곳에 남아라는 마스히에 마사시라는 작가의 일본 소설입니다. 이 책의 이야기는 어느 건축가의 사무실에서 일하게 된 한 청년의 시점에서 흘러가는 이야기인데요. 건축사무소가 매년 가는 여름 별장에서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건축을 잘 알지는 못하는 사람인데 이 책을 덮을 즈음에는 마치 한 시대를 풍미한 건축가의 제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책이 이렇게 좀 두꺼운 편이고 초반에는 이 책을 사람들이 왜 좋다고 말하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딱 덮고 나서 정말 제자가 된 것 같은 스승을 생각하면 아련한 그런 감정이 드는 걸 보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데는 이유가 다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각자가 바라는 스승의 모습은 다 다르겠지만 저는 특히 이 책의 건축가처럼 어떤 일을 하든 사람을 중심에 놓고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장 바랐기 때문에 특히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었을 때도 딱 그런 늦여름 저녁? 선선한 바람이 불 때였는데요. 그때 너무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시간에 읽기를 추천드리고 가능하다면 숲이 보이는 그런 풍경 속에서 이 책을 읽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한여름밤의 꿈,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희곡입니다. 다들 들어본 적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 유명한 책이다 보니까 내용도 대강은 알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희곡이라는 장르의 장벽 때문에 최근에서야 읽어보게 되었어요. 저에게는 시보다도 훨씬 장벽이 높은 게 희곡이어서 이 책을 읽기로 하면서도 잘 읽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는데 그런 걱정이 무색하게 되게 잘 읽을 수 있었던, 술술 잘 읽혔던 책입니다. 한여름밤의 꿈에서는 안정적인 사랑, 질투하는 사랑, 또 청년들의 사랑의 싸움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연애소설이나 다름이 없는 내용인 거죠. 물론 이 책에 문학적인 비유나 상징들이 되게 많이 숨어 있어서 그걸 한 번에 다 이해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내용은 그런 연애소설과 같은 사랑 이야기이기 때문에 희곡을 도전해보고 싶으신 분들에게도 추천드리고 그냥 그런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도 충분히 잘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한 편의 꿈을 담은 이 책은 아주 어두운 밤에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늦여름과 잘 어울리는 4권의 책을 뽑아서 소개해 보았는데요. 이 책들을 다 읽고 저의 이야기를 남기는 이 과정이 또 제가 여름을 보내줄 준비를 해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기도 한데 그래도 저도 여러분도 남은 여름을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계절을 잘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책들과 여름을 보내주며 안녕.